그 윤현석 대표님 저 뒤에 계시네요. 근데 좀 더 잘 나올 수 있었는데 약간 움직이신 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도시생을 읽어준 오빠, 도시생계의 아이돌 최강훈입니다. 뿅. 네, 도시생을 읽어준 오빠. 어제 일요일에는요, 공주시에 다녀왔습니다. 공주시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정수학 교수님께서 공주 지역의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고 지금 현재 지역살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인터뷰하시는 자리에 저도 함께 또 참여해서 여러 지역에서 살이를 하고 있는 공주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또한 이번 교류를 통해서 추후에 저희 천안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정석 교수님께서도 이제 사실 중간중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거 플러스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강의들 아니면 지금 도시재생에 대한 트렌드, 재개발에 대한 개인적 의견들과 지금의 학문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공유해 주셔서 저에겐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강의가 있기 전에 약 1시간 정도 전에 저는 먼저 도착을 해서 공주에 있는 원도심이라고 불리는 지역, 재민천을 쭉 따라서 이제 들어선 원도심 지역을 이제 걷게 되었고, 골목골목을 이제 가보게 되었어요. 가는 동안에 예전에 많이 들었던 루체아의 뜰이라던가 아니면 기존에 지금 현재 많이 SNS 상에서 알려진 공간들도 이렇게 좀 보긴 했는데 들어가 보진 않고요. 일부러 유명한 공간은 좀 새로운 공간들 아니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공간들을 찾아가 다니다가 보니까요. 되게 재미있는 공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관련된 영상 살짝만 보고 올게요. 도시생계 아이돌 스티븐입니다. 뿅. 네, 여기가 지금 보시면 공주 역사 영상관이라는 공간인데요. 본래 일제시대 때 1920년대 때는 은행 건물을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 공간이 잠깐 공주시청으로 활용이 되다가 추후에는 개인이 매입을 해서 그 카페를 운영을 하셨대요. 근데 지금은 다시 시에서 매입을 한 다음에 공주 역사 영상관이라는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사진은 옆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부 사진은 사실 지금 4시 반쯤에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5시에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안에 계신 그 설명해 주시는 분께서 역사 해설사 분께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동스럽고 꼭 공주에 오시면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이 굉장히 멋져서 가치도 되게 클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이 공간에 저는 맨 처음에 한 4시, 아까 영상에서 보시듯이 4시 30분 정도에 도착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막 정리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저 혼자 들어갔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너무 감사했고, 건축물에 대한 어떤 이해와 그 다음에 매력이 엄청 높았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혹시 공주에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최근에 사실은 이제 목포가 아주 핫하죠. 그거 관련된 영상도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는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어쨌든 저쨌든 목포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것들을 사실 안 좋은 측면보다는 그 공간에서 지금 현재 그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또 다양한 주체들이 있거든요. 한 사람의 어떤 이런 의견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외에 다양하게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저는 실제적으로 15년부터 그 목포 원도심을 살리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고 그 과정들을 좀 지켜와 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지금의 목포가 단순하게 그런 매입과 어떤 투익이라고 하긴 제 시각에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렇게 지금 펼쳐지는 이런 언론의 프레임들 자체는 너무 한쪽 방향만 비추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어쨌든 공주도 아주 굉장히 매력 있는 도시더라고요. 특히나 거기에 지금 현재 어떤 자신의 미래를 투자하고 살아가고 청년 문화를 만들어 나가려는 이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공주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이번에 그 목포 사건이라고 사례라고 할게요. 사례를 보면서 어떤 걸 좀 느꼈냐면 좀 이런 것도 한번 돌아보면 좋지 않을까. 목포와 함께 선정된 3곳이 있죠. 목포, 군산, 영도였나요? 네,
이 세 군데가 있는데 저는 군산도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라이즈라는 프로그램을 지난번 영상에 한번 따로 제가 특별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것 같이 실제적으로 지금 영화시장이라는 곳에서 아주 다양한 청년 그룹들과 다양한 기관, 민간 투자 기관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 공간들을 아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산가옥에 기반을 두고 있는 문화재도 굉장히 많고 아직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진 않지만 아주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알겠지만 또 안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왜 그 세 군데가 선정되었는지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도 아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소식은요, 총 6가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6가지 소식을 가져왔고요. 첫 번째 소식은 경남 사천시 소식입니다. 경남 사천시 불 꺼진 삼천포항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시동을 다시 건다고 합니다. 불 꺼진 삼천포항을 새롭게 밝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하네요. 사천시는 오늘 23일 바다로 열리는 문화마을 큰 고을 굴항 도시재생 사업 추진 설명회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이번 설명회는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진행 현황,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도시재생의 주체가 될 주민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들을 수렴, 국토부에 승인 신청 예정인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한편 2017년 선정된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 사업은 작년 9월 국비가 교부된 이후 본격 사업이 착수했다고 하네요. 7004 복합교류공간 조성 공사를 시작으로 올해는 삼천포 커뮤니티 에코주차장 신축, 복합문화공간 지혜의 바다 신축, 인포메이션 거점 조성, 청널공원 주민 거점화 및 문화 오름 설치, 블루웨이 통합 경관 조성, 방파제 파도공원 조성 등이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여기 삼천포항에 가면 케이블카가 아주 멋지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천포 같은 경우는 저도 아주 관계가 깊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관심이 많고요. 지난번에 문화관광체육부에 이제 문화가 있는 사업 관련해서 이제 저도 삼천포항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아주 좋은 공간도 많고 매력적이고 사람들에게는 많이 이렇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원도심에 들어가면 정말 또 매력적인 공간들이 많아요. 한번 저도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와이프한테 혼날 수도 있지만 갈까요? 네, 어쨌든 아주 그만큼 매력적인 공간이고요.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됨으로써 그 도로가 쭉 있습니다. 메인 도로가, 예전 구도로가. 그 도로에 있는 1, 2층 건물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좀 잘 활용하고 바다라는 아주 멋진 자원이 함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이제 홍성 소식인데요. 홍성에서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랍니다. 충남 홍성군에서요, 청년 이슈 마을을 만든다고 합니다. 충남 홍성군이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관내 임시 거주하는 직장인들이 홍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청년 이슈 마을을 조성한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도시에서 자문을 위해서 천안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는데요. 관련돼서 실제적으로 많은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정주 인구를 늘리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 지역에 거주하게 하고 먹고 살 거리들을 해결함으로써 결국에 이 친구가 지역의 청년이 되고 지역의 시민이 되어서 고용을 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사업자로서 또 성장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이 지역 삶의 성장 방법이다라고 좀 얘기를 저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어쨌든 전국 최초로 조성되는 청년 이슈 마을 조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그간 제공되던 단순한 임금 지원이나 주거 지원에서 벗어나 주거비 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랑방을 운영해 서로의 유대감을 쌓는다는 것이 다른 지역의 근로자가 홍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청년 이슈 마을 조성 사업은 20명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현재 관내 기업 근무자 중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었거나 홍성군에 전입할 전입 예정자와 기전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거 비용은 월세 30만 원을 기준으로 회사 10만 원, 입주자 10만 원, 군청 10만 원을 지원하며 마을 조성 지역은 사랑방 운영 단체 선정 후 빈 원룸이나 하숙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사랑방 운영단체는 청년들을 위한 맛집 탐방, 여행 등 청년들의 문화적인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토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로 선정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뭐 홍성 청년들이라고 있는데요. 홍성 청년들이 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좋네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뭐 창업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지역에 거주지를 두지 않고 있는 경우를 우리 지역에 조금 이제 끌어당기는 어떤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최근에 괜찮아 마을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을 형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살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들이 뭔가를 지역 내에서 해내는 형태의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지만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자생력을 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정책도 함께 병행이 되면 더욱더 좋겠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소식은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센터 소식입니다. 광주 동구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개최하는데요. 지난 17일부터 오늘 22월 15일까지 매주 두 차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리노베이션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20일에 따르면 푸른 마을 공동체 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열리는 이번 아카데미에는 동명동 뉴딜 인쇄거리 및 조선대 캠퍼스 내 주민 및 사업장 소유자 15명, 동구 내외 활동가 및 기획자 창업 희망자 15명 등 40명 내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황희연 교수님도 오시고요. 박은진 공유를 위한 창조 대표, 민윤기 인천 스페이스빔 대표, 그 다음에 도시재생 읽어주는 오빠도 함께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는 요번 주 목요일에 이렇게 찾아뵐 예정에 있고요. 매주 목요일, 금요일 모두 9차례 이론 교육 및 팀 실습 과정 병행을 통해서 6번 이상 수강을 하면 수료증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아이디어 프로젝트 선정에 소정의 상금도 제공한다고 하니까 함께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요. SH공사 소식입니다. SH공사에서 지역 도시재생 기업을 2022년까지 70개를 윤성한다고 합니다. SH공사는 서울연구원,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도시재생센터 등과 지역 재생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지난 18일 날 맺었다고 하네요. CRC는 지역 내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의미하는데요.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으면 이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재생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하는데 현재 창신숭인 구역에서 시범 실시 중이라고 합니다. SH 관계자는요, 지역 재생 기업을 육성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발맞춰 나가는 동시에 서울형 도시재생의 틀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70개면 이게 서울 관내인 것 같네요. SH공사는 이제 서울 주택도시공사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 이렇게 선진지라고 불려지는 많은 지역들, 저도 이제 선진지 견학을 좀 가다 보면 실제로 막 엄청나게 잘 됐다라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지원 사업도 굉장히 좋지만 지원을 받지 않고 지금 현재 그 동네를 민간 차원에서 좀 만들어 나가는 청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제주도 소식인데요. 제주도에서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최대 월 1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주시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해 오는 2월 11일부터 2019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하네요. 제주시에서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주민이 벽보나 전단을 수거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실물 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거 보상금은 벽보 한 장에 30원, 전단 한 장에 10원, 1인당 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김태승 시 도시재생과장은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을 지속해서 단속해서 지금 글이 잘못 나왔네요. 지속해서 정비해 깨끗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나요? 이거는 어쨌든 약간 복지의 차원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에 벌금 매기면 더 쉽지 않나요? 이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다른 시에서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폭탄 전화 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거기가 통화에 못 가게 해서 퇴출시킨 사례가 제가 있다라고 이제 듣고 있어서 이런 방법도 뭐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소식은 조선대학교 소식입니다. 조선대학교에서 지역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고 하네요. 조선대학교 링크사업단과 1월 17일 오후 7시 광주광역시 아이플렉스 스타트업빌에서 조선대학교 청년 정책 네트워크 포럼이 개최됐다고 하네요. 이 자리에는 지역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포럼 운영위원을 위촉하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12월까지 포럼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뭐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도시생 전문가 아니면은 뭐 청년 활동가, 셰어하우스 전문가, 청년 문화기획자 등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했고요. 사진에 보니까 저도 이제 잘 알고 있는 분들의 사진이 쭉 보이네요. 저희 컬처 네트워크 윤현석 대표님 저 뒤에 계시네요. 근데 좀 더 잘 나올 수 있었는데 약간 움직이신 것 같습니다. 앞에 그 다음에 이한호 대표님과 함께하는 또 주스 컴퍼니의 팀장님도 계시고 또 김보람 대표님도 계시고 아주 좀 윤현석 컬처 네트워크 대표님도 계시는 것 같고요. 네, 여기 계시네요. 지금 해외 나가 있는데. 어쨌든,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 뭐 다양한 소식 전해드렸고, 중간에 공주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저도, 제가 계속 주변에 이렇게 도시생 관련된 분들에게 요청을 미리 좀 사전에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00회까지는 쭉 이렇게 소식을 뉴스처럼 전해드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까지 2월까지는 100회까지 갈 것 같고요. 여러분도 항상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생을 읽어주는 오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